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조선 마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꿉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김진서라는 사내가 그랬습니다. 훗날 암행어사가 되어 수많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인물. 그러나 젊은 시절에 그는 그저 평범한 선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충청도 청양산 아래 자리한 작은 기와집. 그곳에는 김도현 선비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밥상에 늘 고기가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진서야, 책은 읽었느냐? 예, 아버님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연화는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너무 공부만 해요. 그럼 너처럼 하루 종일 꽃만 볼까? 꽃이 얼마나 예쁜데요. 어머니는 그런 남매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다 그만하거라. 그때의 진서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한 끼가 훗날 평생 그리워할 기억이 될 줄은. 연화가 16이 되던 해. 그 아름다움은 온 고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얼굴보다 마음을 더 칭찬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지요. 연화 아가씨는 얼굴도 곱지만 마음은 더 곱다고. 그러나 아름다움은 때로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해 봄, 청양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조만석. 그의 부임과 함께 이 가문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석은 백성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권력과 돈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선비 댁연화 아가씨라 합니다. 그리 아름답단 말이냐? 예, 고을 사람들은 선녀 같다고 합니다. 조만석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웃음,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현감 일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만석은 말을 멈춤 후 한참 동안 연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연화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뱀이 몸을 휘감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왠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고 결국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감이 연화를 첩으로 들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딸은 물건이 아니다. 가난할지언정 딸을 팔아 연명하지는 않겠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도 쉬었습니다. 걱정되시나요? 그래도 거절해야 하오. 부모가 자식을 지키지 못하면 무엇이 부모겠소.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훗날 진서는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진서가 본 아버지의 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깨끗한 도포를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감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에 도착한 김도현은 조만석 앞에 섰습니다. 조만석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해보셨소? 예.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기를 바라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을 첩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순간 조만석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소? 아무리 현감날이라도 제 딸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조만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오. 옳은 일을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김도현은 당당하게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조만석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보름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집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죄인 김도현을 체포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굴량미를 빼돌린 증거가 나왔다.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위조된 장부, 거짓 증인, 조작된 증거, 조만석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울지 마라.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김도현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석은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찢겨졌습니다. 그래도 김도현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연어를 보내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말해 보아라. 김도현은 피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내 딸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순간 조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을 덧쳐라. 그날 밤 김도현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진서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창살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진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진서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김도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서야, 내가 처음 글을 배우던 날을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붓을 거꾸로 잡고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지.
진서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 때는 나보다도 큰 선비가 되겠다고 했었지. 아버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잘 들어라.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다. 그러나 원한만 품고 살면 결국 자신도 망가지고 만다.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도 아버지 너무나 억울한데 어찌 잊으란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훗날 진서의 삶을 바꾸게 되는 유언이 되었지만 그때의 진서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억울했고 분했고 슬펐을 뿐이었습니다. 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라. 내 어머니와 연화를 지켜야 한다. 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가문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감옥의 종이 울렸습니다. 김도현 선비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진서는 달려갔지만 차가운 시신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진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쓰다듬어 주던 손이었고, 그를 가르쳐 주던 손이었습니다. 어릴 적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서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감옥 밖까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로 진서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조만석의 손길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뻗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향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가족들의 눈에는 붓기가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죄인의 가족을 압송하라. 무슨 짓이오? 관아의 명이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만석은 김도현 선비를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남은 세간살이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벼루가 깨지고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가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닥쳐라. 포졸 하나가 연화를 밀쳐냈습니다. 진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모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훗날을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포졸들은 어머니의 두 손을 묶었습니다. 연화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연화야, 울지 말거라. 어머니. 연화야. 그리고 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서야. 예. 내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였다. 진서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아라. 반드시 살아남거라. 포졸들이 어머니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딸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는 듯 말입니다. 다시 만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습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연화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매일 밤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오라버니를 걱정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마루 끝에 앉아 밤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검은 그림자들이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거친 손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발버둥을 쳤지만 사내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그러나 포구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은 연화를 마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진서는 연화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연화야, 어디 있느냐? 그날 이후 연화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뒤 진서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장터를 뒤지고 밤에는 나루터를 뒤졌습니다. 혹시 연화라는 처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묻고 물었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수년이 흘렀지만 진서는 연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끌려가고 연화마저 사라진 뒤 진서는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한 벌과 아버지의 유언뿐이었습니다. 연화를 찾아 헤매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잠을 자고 새벽이면 사람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뒤져셨습니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어느 날 진서는 주막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째 굶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소년을 못 본 듯 지나쳤습니다. 그때 백발 노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프냐? 진서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거라. 진서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갈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우느냐?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내 눈은 아직 죽지 않았다. 글 공부를 시작해 보거라. 그날 이후 진서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잠이 쏟아질 때면 찬물을 끼얹으며 버텼고 배가 고프면 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진서를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무슨 글 공부냐. 꿈도 크구나. 그러나 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찾아왔습니다. 진서는 낡은 도포를 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자기 이름을 찾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진서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나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없다. 다시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또다시 보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없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진서는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격을 축하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진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비를 맞으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낙방했어요. 눈물과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진서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 무렵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원한만 품고 살지 말거라. 사람답게 살아라. 진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연화를 떠올리며 진서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장원급제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서는 더욱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며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서의 다짐도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는 끌려가던 마지막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찾아온 과거 시험날. 하지만 뭔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제가 내려지자 붓을 쥔 진서의 손가락에 알지 못하는 떨림이 왔습니다. 공작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붓자루는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미끄러져 흘렀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난 뒤 수백 장의 시권이 시험관들 앞에 쌓였습니다. 수많은 과문들을 심사하던 한 시험관이 나직히 말했습니다. 이 글을 좀 보시오. 이 말에 다른 시험관들이 모여들었다. 문장이 유려하고 논리 또한 정연하오. 또 다른 한 시험관이 읊조렸다. 백성을 위한 뜻이 깊고 경세재민의 뜻이 이처럼 뚜렷이 담긴 답안은 처음 보았소. 또 어떤 시험관은 필력의 절로 감탄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시험관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로 장원감이로다. 잠시 후 시권 한 장이 조용히 으뜸 자리에 올려졌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가려져 있었지만 훗날 장원급제로 온 나라를 놀라게 할 진서의 답안이었습니다. 진서는 드디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흐흐크. 어머니, 아들 진서가 장원급제를 했어요. 흐느끼는 진서. 붉은 홍패를 품에 안고도 가슴 한 구석은 텅 빈 듯 했습니다. 장원급제 후 며칠 뒤 진서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김진서인가? 예, 전하. 그대의 답안을 읽어보았다. 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다. 탐과 놀이가 백성을 울리고 억울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금은 천천히 마패를 꺼냈습니다. 김진서. 예, 전하. 그대에게 암행어사의 직책을 맡기겠다. 진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의 원한을 위해 칼을 쓰지 말고 백성을 위해 사용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조선의 어둠을 밝히고 오너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지 소년으로 시작된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제 진서는 더 이상 힘없는 소년이 아니었다. 함께 기뻐해야 할 아버지는 무덤 속에 있었고 어머니는 생사조차 알 수 없었으며
연화는 죽었다는 소문만 남긴 채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하늘을 바라보며 길었던 고단의 세월들을 회상하던 진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아버지. 몇 달 후 전라도의 한 노비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고 팔리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진서는 암행을 하면서도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노비의 허리춤에서 보이는 낡은 나무 비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진서가 10살 때 산에서 주운 나무로 깎아 만든 비녀로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이었습니다. 가까이 간 진서는 그토록 보고 싶던 어머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진서예요. 진서, 흐흐흐.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진서, 우리 진서. 예, 진서예요, 어머니. 어떻게? 마치 꿈인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혹시 손을 떼면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살아 있었구나. 내가 살아 있었어. 진서는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는 매일 빌었단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아들 진서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그동안 온갖 고통을 견디어 오면서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 온 것이지요. 두 모자는 오랫동안 부둥켜 안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15년 동안을 삼키던 눈물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채찍 자국이 남은 손. 어머니의 그 손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듯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서야. 연화를 찾아다오, 연화를. 하지만 연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영원히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고도 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평안도 염전에서 일하던 노비 하나가 연화라는 처자를 본 적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정말이냐? 진서는 밤낮 없이 말을 달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소금밭. 수십 명의 노비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진서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머리는 거칠게 잘려 있었고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혀진 그토록 보고 싶었던 누이 연화였습니다. 그러나 진서는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나도 모르게 진서의 입에서는 어릴 때 누이와 함께 부르던 노래가 나직히 새어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라버니. 진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화야, 남매는 서로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진서는 더 슬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라비가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오라버니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흐흐흐. 얼마 후 멀리서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곧장 달려와 딸을 부둥켜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연화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어미를 원망하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비로소 세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오랫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조만석은 몰랐습니다. 그 거지 소년이 돌아왔다는 것을. 세월은 흘렀지만 조만석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자리를 이용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었고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사람은 곤장을 치게 했지요. 가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이 늘어나도 조만석의 창고에는 곡식들이 쌓여져 갔지요. 어느 날에는 억울한 송사를 돈으로 뒤집었고 또 어느 날에는 가난한 농부의 논밭도 뺏었지요. 백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권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이 모든 죄상들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조만석은 마을 유지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한 사내가 조용히 잔치마당으로 들어섰다.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였기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내는 조만석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데 현감께서는 모르시는가? 조만석은 비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웬 떠돌이 놈이 감히 관청이를 논하는가? 그 순간 사내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한순간 조만석의 잔치집은 아수라장이 됐다. 진서는 즉시 관할을 봉쇄하고 장부와 송사, 기록을 압수했다. 며칠 동안 백성들의 진정을 받자 숨겨졌던 악행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난한 농부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은 일, 세금을 거둔다며 백성들의 곡식을 착복한 일, 돈을 받고 송사를 뒤집어 억울한 사람을 옥에 가둔 일까지. 조만석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자는 내 아들을 거짓 누명으로 옥에 가두어 죽게 만들었다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을 토해냈다. 모든 증거들이 모이자 진서는 조만석을 관아 마당으로 끌어냈다. 조만석은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서는 왕명을 적은 교지를 펼쳤다. 탐관오리 조만석의 직위를 박탈하고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마침내 형벌이 집행되자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춤을 추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원한들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다. 진서는 관아의 창고를 열고 부당하게 거둔 곡식과 재산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은 모두 석방하였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더라도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지요. 백성들은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고 그들 사이에는 거지 소년 진서의 이야기가 오래동안 전해졌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믿음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거지요. 한 사람의 탐욕이 한 가문을 무너뜨렸고 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한 어머니를 노비로 만들었고 한 누이를 세상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뒤 진서는 어머니와 연화를 데리고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양손에 잡으며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다 먼저 떠난 남편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15년의 긴긴 그리움 끝에 이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멀리 아버지의 묘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굳은 의지로 멸문된 집안을 일으키고 어머니와 누이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우리들 진서의 이야기를 잘 보셨나요? 이들 가족들이 오래도록 행복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